잠시만요, 선영씨. 방금 현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병원 채우리 선생 원래 이름이 현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세요, 원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던 한진태와 김마리가 한현성과 진나영의 임신으로 오히려 더 화목해진 것 같은데요. 이혼 노래를 부르던 한진태도 요즘 좀 잠잠하죠. 이게 다 진나영의 뱃속에 있는 콩이 덕분일까요? 웬일로 한진태와 김마리가 오붓하게 마당집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한진태는 최선영만 보면 그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데 옆에서 김마리가 또 그 모습을 보고 단단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붓하던 부부의 식사는 또 엉망진창이 되겠네요. 그동안 한진태는 김마리와 다투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혼자서 마당집을 찾고는 했었습니다. 김마리와 최선영 때문에 그렇게 또 싸운 후에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혼자 마당집을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선영씨,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뭔가 오해를 했나 보네요. 안 바쁘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진수지 선생이 아직 여기에 살고 있나요? 갑자기 진 선생이 분원 전출을 신청했길래 무슨 일이 있는가 했었습니다. 저희 수경이가 분원 전출을요? 아참, 말씀 안 드렸었죠. 수경이가 수지입니다, 원장님. 제가 27년 전 잃어버린 딸이에요. 같이 살면서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경이와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수경이가 제 친딸인 걸 알고 우리와 헤어졌다고 하네요. 수경이도 제 호적에 올리면 서로 남매가 되는 건데 참 복잡하네요, 원장님. 저는 그래서 수경이를 그냥 계속 수경아빠 호적에 두고 우리는 그대로 제 호적에 두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생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수경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호적으로 올라가 앞으로라도 오로지 제 딸로만 살고 싶다고 하고 우리는 저희 모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인데 친아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채우리 선생을 입양하셨던 거군요.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었네요. 아참, 저번에 원장님도 강원읍에 있는 희망보육원에 식사하러 오셨었죠? 제가 거기에 봉사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를 유독 잘 따르던 아이였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현우가 저를 특히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입양 당시 수녀님이 현우의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까지 들으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우는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제가 친딸을 찾게 되면 그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친부모님을 찾는데 도와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요즘은 유전자를 등록해서 헤어진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친척들이라도 찾을 수 있으니 한번 해보려고요. 잠시만요, 선영씨.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방금 현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병원 채우리 선생 원래 이름이 현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러세요, 원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일은요, 무슨. 제가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왜 아니겠습니까? 현우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 한진태는 아무도 모르게 현우가 채우리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비서를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김마리에게 보고했던 비서마저 이제 믿을 사람이 못 되죠. 특히 이 일은 김마리의 귀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한진태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진태는 그렇게 모두가 병원을 비운 사이 채우리의 칫솔을 가져오고 집에 있는 김마리의 칫솔까지 가져와 손쉽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99.99% 일치. 그 누구보다 현우가 채우리라는 사실은 한진태가 가장 먼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진태가 빌런인 듯 빌런 아닌 애매한 상황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진태가 곧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것 같은데요. 현우가 채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면 바로 이 사실을 김마리에게 알려야겠지만 당연히 한진태는 모든 걸 숨기고 오히려 김마리와 채우리가 만날 수 없게 천륜을 계속 끊어놓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채우리가 김마리를 찾게 된다면 자신의 친핏줄인 한현성은 뒷전이 될 테고, 김마리는 그동안 못해줬던 걸 아픈 손가락인 채우리에게 다 내어줄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한진태는 채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등록하기 전에 김마리가 등록해놓은 유전자 등록부터 삭제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알아보지 못하게 방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수지를 분원 전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채우리를 분원에 전출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현재까지도 김마리는 한진태가 현우를 일부러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마리가 왜 계속 그런 말을 했던 건지 한진태의 진짜 얼굴이 조만간 밝혀질 것 같습니다. 김마리의 말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진태도 진짜 크게 천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그마치 30년이잖아요. 자기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자를 생이별을 시키다니요. 작가님 제발 한진태랑 장윤자 그리고 진나영은 꼭 벌받게 해주세요. 이제 수지 맞은 우리가 굵직굵직한 에피소드들이 다 밝혀졌고, 그 다음은 채우리 친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순서 같은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편 요즘 드라마가 슬픈 이야기들로만 가득했는데, 그래도 진장순의 가족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진장수와 진도영이 중국집 알바며 건물 청소며 대리운전까지 해서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었죠. 아빠와 아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작게나마 비비롤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장윤자랑 진나영은 그동안 쓰레기집만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오늘 장윤자가 갑자기 김마리네 집에 들어가 안방까지 휘젓고 남의 향수를 뿌리는 꼴을 보니 보는 제가 다 민망해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었습니다. 정말 실제로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건 그렇고 비비롤 사업 시작도 좋은 일인데 경사가 하나 또 있었죠. 채두리가 올린 진도영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가 팡팡 터지면서 작곡가 겸 프로듀서까지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진도영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하는 건 아닌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걱정부터 앞서는 건 왜일까요?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를 곧 만날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네요. 진장수는 진도영이 걱정되니깐 같이 가서 만나자고 했는데, 진장수는 팔랑귀에다 비비롤 사기 된통당해서 집안 폭삭 말아먹은 장본인이잖아요. 이제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또 어렵게 모은 비비롤 사업 자금까지 몽땅 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아무쪼록 별탈 없이 진도영이 성공해서 둘이랑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진장수가 조만간 집으로 채두리를 데려와서 소개시켜달라는데 서로 부모가 누군지 알게 되면 장윤자가 당장 헤어지라고 펄펄 뛰게 생겼네요. 양쪽 집안 문제로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지금 당장은 그 둘의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죠. 둘의 모습을 더욱 많이 보여달라는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들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너무 흥미진진해서 수지마주누리 방송 시간만 기다려지게 되는데요. 계속 지루함 없이 폭풍 전개가 진행되길 바라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